자, 그러면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함께 보시죠.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것, 공수처가 아니라 공작처다.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맹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하냐 마냐를 떠나서 공수처가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분명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손준성 영장인데 내용을 보면 꼭 윤석열 영장 같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2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 윤석열 장모대응 문건, 윤석열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 등등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공격 주장의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다. 정작 고발장 작성 관련 핵심선, 윤석열 관련성은 적시되지 않았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고요. 법조계에서는 추 전 장관과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옮겨놓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적시했다. 앞부분에 6, 7쪽은 송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영장인 줄 착각할 정도다라는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이 대목, 일각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그 부하 직원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해서 온전하게 범죄 사실을 구상하지 못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은 부하 직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원하지 않게 고발장을 작성했고 그렇게 작성된 고발장이 전전 양수양도되었다는 취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그 이후에 전전 양수된 전달 경로도 정확히 그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왜 작성을 했을까? 누가 작성을 했을까? 이 추정적인 언어들로 이 구속영장 전반부를 전반적으로 채웠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범죄 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굳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가적인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누가 어디서 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준성은 구속해야 된다라고 공수처가 주장했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어떨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본인에게 한동안 알려주지 않아서, 통보해주지 않아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한 검사가 이렇게 손준성 검사에게 소위 해명을 했다는 것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영장 늑장 통보 공방.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의 주장. 공수처가 구인장 집행하며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해왔다. 라고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한 검사가 송 검사에게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비밀로 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공수처가 반박을 했어요. 변호인 항의 때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 답했다.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진실공방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있다는 건데 말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박정하 대변인 이건 또 뭔 상황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글쎄 근데 저희가 통상 상부 지침 내지는 팀 방침 이런 단어 흔히 쓰세요? 전 흔히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누구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무게가 어느 쪽에 갈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글쎄요.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틀이나 늦게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 안 주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하면서 문자에 또 무슨 야당의 경선 일정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늦게 통보해 준 게 팀 방침이라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런 얘기들 자체가 돌아다니는 게 저는 공수처가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설령 양쪽에서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곤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공수처가 적절치 않은 말을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명 기자, 제가 다음에 무슨 질문 던질지 미리 안 말해줬잖아요. 예. 지금 제가 무슨 질문 던질지 미리 안 말해줬잖아요. 예. 팀 방침이라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과연 공수처의 한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게 했냐 안 했냐를 두고도 진실 공방인데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예. 만약에 검사가 실제 손준성 검사한테 팀 방침이어서 늦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공수처 상부 지휘부가 직권 남용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3일 날 지난 23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그리고 나서 25일 오후에 그 사실을 손준성 검사의 변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 통보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한 20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니 영장 지금 구속될지 말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20시간 앞두고 기소 내용을 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송두환 인권위원장도 그 부분이 많이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공수처의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공수처 지휘부가 손준성 검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도록 지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만약에 사실은 심각한 건데 물론 공수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검찰 소속 검사가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투는 모습을 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이런 현실이 참 비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